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표 몇 가지 발표됐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제가 그 지표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 GDP 발표가 있었고요. 사실 GDP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조금 많이 밑돌았네요. 1.1%. 자, 미국 GDP 1.2%. 이거 아시겠지만 이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GDP라고 하는 건 특히 잠정치 그러니까 속보치, 잠정치, 수정치 이렇게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GDP 자체가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아닌데,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3만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이나 뭐 전 분기나 해갖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GDP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GDP 수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좀 상승 탄력을 약간 줄이는 그 정도 영향만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2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장의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엔젤이 아닌 좀 이따 나오시죠. 적귀. 네네. 네, 장의성 지점장.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반포 WM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오픈한 지 1년이 됐어요. 반포 WM이? 네, 그저께가 네. 4월 25일이 이제 1주년이 됐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이 방송에서 오픈할 때 네. 정말 많이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을 네네. 때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네.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00잔도 쏘고, 네. 여기 방송에서 제가 이메일 그러셨어요? 받아가지고 네. 예, 그렇게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1주년에서 선물을 좀 준비해서 핸드크림을 한 100개 준비했는데, 네네. 그래서 주변 동네만 좀 홍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이들 안 오셨어요. 날씨도 그날 안 좋고 이래서. 네.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5월 8일 날. 네. 어버이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예. 지나가다가 멀리서 오실 필요는 없고, 네. 뭐큰 선물이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저희 반포 WM 들르시면 그날은 핸드크림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많이 놀러 와주십시오. 반포 WM이 전국 1등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신생점포라서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네. 반포 WM이면 핸드크림보다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뭐 다른 것도 있어서 네. 오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잡설은 여기까지 네네. 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 뭐부터 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많이 있잖아요. 실적에 대해서는 어제도 뭐 조경상 팀장이 정리해 주시고, 오늘 메타도 아마 네네. 좀 이따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니, 그리고 네. 또 다른 것들의 실적을 보니 역시 확실한 쪽은 AI고 빅테크고 그리고 확실한 쪽에 붙어 있어야지 나머지는 지뢰밭이다. 네네. 그런 생각이 더 확신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AI 역시 AI고, 또 빅테크들 실적을 통해서 또 봐야 될 게 반도체 네네. 쪽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은 일단은 빅테크 실적부터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 실적은 그냥 다른 코너에서 정리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시간도 적고 그건 좀 넘어가고, 실적은 뭐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 메타도 지금 뭐 11% 12%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AI가 또 주가 상승에는 더 중요한 요소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숫자가 나왔을 때는 3%대 오르다가 네. 컨퍼런스 콜 하면서 6%, 그렇죠. 7%, 8%가 올랐고요. 네네. 그 알파벳도 숫자가 나왔을 땐 괜찮았는데 컨퍼런스 콜 하면서 네. 조금 힘이 죽었던 거는 AI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네네. 였던 것 같고요. 메타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뭐 12% 올라갈 정도 잘 나온 실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래도 아직 여전히 역성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1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는 네. 작년에 약간의 삽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를 메타버스 중심으로 가다가 그 투자의 중심축이 AI로 넘어갔어요. 네. 메타도.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람다는 이제 람다가 구글이고, 람다가 구글이고, 네. 라마라고 하고 있는 라마. 그런 이제 AI 모델을 그거는 아예 완전 오픈 소스로 네네. 공개해 버렸죠. 오픈 AI는 이제 돈 좀 되니까 네네. 이제 API로만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러면서 완전 오픈을 해서 네네. 그런 생성형 AI에도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AI 페르소나로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고 오.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었죠. 페르소나는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소나 원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뭐 네. 가면을 쓰는 또 네네. 다른 난 자. 그래서 약간 AI로 복제된 내가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빠서 일일이 뭐 그런 그 SNS 상에서 그런 댓글을 못 달아줄 때 AI가 뭐 이렇게 맡길 그럴 수 수도 있는 있고. 거고 네. 그죠? 왜냐면은 약간 비즈니스상 항상 SNS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AI의 진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메타의 이제 포워드 PER을 보면 한 18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게 연말 정도에 주가 한참 안 좋을 때 10배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럼 18배 받는다라는 거는 지금 알파벳이 17배를 받으니까 네네. 그 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이상을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걸 받는다는 거는 역시나 AI에 대한 점수를 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가의 지금 실적에 AI가 바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죠. 네네. 멀티플에는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다. 아. 그래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에게도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AI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글도 얘기했는데. 구글도 약간, 얘기를 약간 했는데. 이제 그 좀 심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코닥 모먼트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예. CNBC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AI는 아이폰 모먼트인데 네. 구글은 코닥 모먼트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도 되게 그 빅테크 실적 발표의 그런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중시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네. 데이터 센터 투자, 네. 캐펙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듣기 위한 건데요. 우리 반도체 얼마나 쓸까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투자 축소 우려가 있었어요. 클라우드요. 그렇죠. 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네네. 되겠죠. 데이터 센터. 네. 네. 그런데 그게 요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게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만 놓고 보면은 더 줄일 줄 알았지만 더 줄이지 않았고 네. 이제 늘린다고 한 기업들이 안 늘릴 걸인 게 우리 늘리기로 한 거 늘릴 거야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왜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야, AI 때문에 이 난리라는데 네. 무슨 투자 축소 얘기가 나와. 그게 안 맞잖아라고 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다 AI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죠? 네.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아직 그렇죠. AI에 접목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요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분석한 기사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3%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쪽의 투자는 아직은 3%예요.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9%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보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인데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AI가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네. 다른 부분을 줄이면 축소를 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게 그런 우려가 있었냐면은 이게 아마 방송에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밍치거라고 하는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네네. 이게 이게 미디엄이라고 하는 네. 글자 수 제한이 없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게 있어요? 예, 미디엄이라고 해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네. 이게 그래서 약간 코인 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라고 해요. 글자 수 제한이 없는 네네. 미디엄에 이제 밍추거가 올린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 올린 거니까 좀 해석을 해주세요. 좀 뭐라고 한 거예요? 챗 GPT한테 번역을 부탁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위윈이라고 하는 서버 ODM 업체의 오더컷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윈이라고 하는 대만 업체입니다. 서버 예. ODM이면 뭐예요? 제가 다음 자료를 네네. 보시면 이게 서버를 누군가 데이터 센터 서버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고 싶어 하죠. 보시면은 델, 그쵸, 휴레패커드, 네. 레노보, 인스포, IBM 이런 애들이 만들어요. 근데 네. 이거는 기성품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그냥 일반 대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삽니다. 네네. 그냥 야 삼성전자 노트북 사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빅테크들은 굳이 비싸게 삐까뻔쩍한 이걸 안 사죠. 네네. ODM한테 야 이렇게 그냥 꼭 필요한 우리가 지정한 반도체만 넣어서 만들어줘. 네네. 라고 ODM한테 하는데요. 그게 대만 업체들이에요. 그게 위윈이에요? 보시면 예,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요 보라색이 ODM의 비중인데 네. 뭐 위윈, 퀀타, 폭스콘 이제 폭스콘이 크죠. 그러니까 위윈, 관 퀀타 이런 게 대표적인 대만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윈에 대한 오더컷에 대한 코멘트였고요. 요게 이제 챗 GPT가 번역을 한 겁니다. 보시면
그 위윈에 대한 얘기예요.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주문을 25에서 30% 축소할 계획이며 네. 기대했던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서버 주문은 50에서 70% 감소할 예정. 그래서 인텔이 많이 빠졌어요 이날 밤에. 월요일 밤에. 거맹치가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거 올린 거예요. 이게 네네. 이 그 올린 거를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한글로.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추리와 공급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래 10% YOY 성장을 기대했지만 아닐 걸이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메타는 이미 주문을 축소했으므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2분기에 30-40% 줄였고 하반기에도 더 줄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위윈에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가장 큰 두 개의 고객이므로 네. 위윈이 비즈니스 모멘텀이 되게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나라 반도체도 안 좋았고 네. 그날 밤에 인텔 엄청 안 좋았고 예. 그래서 뭐 빅테크까지 다 같이 안 좋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월요일 하락률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 거밍치 알아요. 네네. 거밍치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애플과 관련된 분석 되게 많이 하시는 분. 네네. 그분이 야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 네. 이제 엄청 줄일 것 같아. 네네. 캐펙스 엄청 줄일 것 같아. 그래갖고 시장 다 하락했는데. 네. 근데 정작 실적 컨퍼런스, 네. 그러니까 IR 컨퍼런스,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딱 열었는데 네. 기업들은 아니요 그렇게 우리 줄이지 않을 건데요?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러면은 위윈이라는 주가도 되게 안 좋았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이 위윈의 대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당연히 네. 주가가 뭐 최근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ODM 서버입니다. 네네. 주로 빅테크들이 클라우드용으로는 뽑는 거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정말 많이 줄어들까? 각자 예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네. 데들도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저희 김영건 반도체 담당 연구위원의 전망인데 이거를 보고 제가 클라우드 코멘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빅테크들의 코멘트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기본적인 서버 수요를 추정을 했을 땐 이 정도가 기본이 깔려 있는 거고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2023년은 이게 조금 줄어들 거로 보는 거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초과로 늘어났던 부분 많이 줄어들죠. 거기다가 이제 교체 수요까지 해서 올해 한 6% 정도 전년비 줄어들 것 같긴 하다. ODM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데서는요. IDC에서는 한 거의 플랫 그리고 트렌드 포스는 마이너스 0.9%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안 줄 거다. 밍치고랑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럼 빅테크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축소 없고 네. 늘리기로 한 건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얘기를 하면은 2023년 캐펙스 증가한다. 이거 재확인을 시켜줬고요. 네. 고객들이 비용 최적화가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IT 지출을 축소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우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좀 마무리 단계다. 다시 IT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카펙스를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구글도요. 늘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 설비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네. 시기적으로도 2분기에 금액 확대를 할 거고 연중 확대가 된다. 네네. 근데 설비 투자라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피스 시설 투자는 줄어든다. 그 얘기는 서버 투자는 더 늘린다는 거죠. 네네. 구글도 늘린다고 했어요. 메타는요 이미 지난 실적 발표에서 캐펙스를 좀 증가하는 거를 안 한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원래는 그 전에 전년도에 23년을 예상할 때는 맥스 한 20%까지 늘린다고 했다가 네. 맥스가 0%다. 줄이거나 플랫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이미 지난 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서 변함이 없다라고 이번에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더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네네.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밍치거가 틀린 거냐? 완전 틀렸죠. 이게 밍치거가 어떤 사람이냐. 네. 일단 애플의 최대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고 왜 그러냐면 모든 밸류 체인이 대만에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대만 업체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전망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 압도적이라고 해요. 네네. 그가 이제 뭐 바바리안 리서치 얘기로는 그가 틀릴 때는 신제품이 미국에서 준비돼서 나올 때 정도. 그러니까 뭐 애플의 신제품 요 정도.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저희 김영건 의원 저희 당사 김영건 의원 얘기로는 밍치거가 얘기하는 거는 대수일 것이고 네. 빅테크가 둘이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빅테크가 얘기한 건 금액일 것이다. 왜냐면 아. 지금 증가시키는 그 서버는 AI용 서버고 더 비싸니까. 훨씬 비싸니까 아. 수량과 그런 가격의 가격에. 괴리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바리안에서도 추정하기로는 이게 양측의 괴리는
결국에는 빅테크들은 AI용 서버를 더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위윈이 조금 그냥 일반 서버를 좀 위주로 만든다 그러면 달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캐펙스 맨날 그러지만 사실 이게 플레임은 캐피탈 익스펜디처잖아요. 네. 익스펜디처는 사실 비용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네. 금액. 그러니까 우리 돈 얼마나 쓸 건데를 말하는 게 맞아요. 캐펙스인 거잖아요. 네. 대수가 아니라. 네. 그러면 맞겠네요. 거밍치는 사실 그 저기 대만에 있는 그 공급망 네. 기업들, 뭐 하청업체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걔네한테는 돈을 물어보질 못하죠. 대수를 물어보니까 줄어드는 건 맞는데 맞아요. 빅테크 기업들한테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하는 거는 캐펙스 비용이니까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더 늘어날 거고 네. 대수는 좀 줄어들고 맞아요. 비싼 것들을 더 많이 생산할 거다. 네. 아 근데요. 그렇다면 좀 둘이 비슷하죠? 네. 저희 당사 김영건 의원 바바리안의 추정이 네네. 그러면은 AI용 서버를 다음 자료를 보시면 AI용 서버에는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공지능 GPU잖아요. 네. 자, 이걸 보시면요. 이거는 사실 아크 인베스트먼트 2016년 자료인데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옛날의 서버는 GPU가 없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CPU예요. 아, 네네네. GPU가 이때부터 등장하죠. 네. 요거는 이제 인퍼런스 서버는 추론을 하는 네네. AI는 학습한 거를 이제 추론하면서 우리가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그죠? 학습은 고시 공부를 하는 거고 추론은 시험을 치는 거죠. 근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네네. 서버가 되면서 좀 늘어나고 머신러닝 AI로 가면서는 죄다 GPU죠. 그렇죠. 비용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쪽이 더 투자가 늘어난다. 아. 명백한 수혜 기업이 또 다시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서. 그렇죠. 아니 지금 댓글창에 네. 누가 스포일러 하셨어요. 네. 지금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결국 그렇죠. 수혜 주임. 맞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 하셨어요. 일단 엔비디아인 건 너무나 네. 명백한 네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놀라고 있지만 더 놀랄 수 있는 거죠. 네네. 물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쵸. 명백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이 밍치거와 빅테크들 얘기의 괴리의 중심에 있는 거는 네네. 결국은 또 엔비디아였던 그쵸. 겁니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럼 알겠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하냐? 물론 이제 그런 HBM이 있지만 일반 서버가 줄어들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좀 보면은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 쪽도 보면 더 줄어드는 건 아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월요일 날의 우려는 좀 덜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게 있고 또 HBM 수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좀 해보면 네. 그 이제 국내 업의 가장 하세요. 중요한 하세요. 섹터니까 예. 결국 이거잖아요. 이게 감산을 네. 한다고 해서 처음에 살짝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스물스물 네네. 하고 있는데 그 아까 퇴근길에서도 김장렬 본부장님이 반도체 얘기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반도체 근데 아저씨. 네. 이게 재고가 너무 많고 그리고 수요가 아직까지 둔화된 상황에 맞붙어 있는 거죠. 네. 감산을 한다고 하지만 재고가 많고 수요가 안 좋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결국 요번에 우리나라 어쨌든 그 저기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도 실적 발표하면서 코멘트를 했죠. 네. 그것들을 보면은 수요 좋아질 때까지 재고 줄어들 때까지 감산할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삼성전자를 보면 조금 컨퍼런스 콜에서는 약간 매둘러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냥 감산을 의미 있게 진행할 거고 2분기부터 재고가 하락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인 운용을 할 것이고 수요가 낮으면 감산을 더 한다 정도를 했는데 네. 아까 전에 매일경제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10에서 15% 정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가 되면은 20에서 25%로 감산을 늘려서 결국에는 네. 재고를 잡을 것이다 라는 게 매일경제 기사에서 조금 더 심층 취재를 했겠죠. 아마 그 그게 대표님이. SK의 입장인 거예요? 삼성이요. 아, 삼성의 입장인 삼성전자의 거예요? 삼성의 입장? 네,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막 방금 나와서 제가 자료에 넣지는 못했고 SK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재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가동률을 낮추겠다. 추가 투자도 당분간 제한적이다. 사실 네. 돈도 없어요. 네.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축소한다는 거는 내년도 생산 증가를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투자 축소는 내년 감산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고도화를 못 할 테고요. 그쵸. 라인을 못 갈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메모리 공급망이 항상 안정적일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중국 업체들한테 한 얘기 드립니다. 에... 당신들이 못 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하죠. 네네네. 그랬을 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그 공백을 한국 한국이 업체들이 메우지 메우지 말라. 말라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네. 마이크론 거 안 사. 왜?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중국 업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너네가 편하게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쌀 때 빨리 많이 사. 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마이크론은요 가장 화끈한 친구입니다. 네. 가장 선명한 친구예요.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제 자료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그냥 그 구글 요건 이제 기사를 바로 구글에서 그냥 번역을 한 건데요. 자 마이크론은 5월부터요 진짜 화끈하죠. 더 이상 가격을 낮춰서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화끈하죠. 네. 가격 더 안 낮춰준다는 거예요. 정말 화끈하고 선명합니다. 네네. 물론 뭐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따를 때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선언한 거예요. 지금 가격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5월부터 가격 더 안 떨어집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마이크론은. 아니 그런다고 안 떨어지나요, 진짜?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팔 거야. 근데 이제 네. 하이닉스야 삼성아 니네도 힘들지 않니? 이렇게 왜냐면 새 업체니까. 그쵸. 뭐 약간 네.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자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만약에 네. 물론 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가격의 하락이 멈추는 거는 한 7, 8월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었었는데 만약에 저게 맞다면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뭐 내가 빅테크의 반도체 구매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네. 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삽니까 안 삽니까? 내일 또 떨어져요. 안 사죠. 모레 되면 또 떨어져요. 안 사죠. 바보죠, 사면. 네. 바보죠. 네. 예? 내일 사면 되는데. 계속 안 사요. 좀 계속 떨어지는데. 네. 원래 그렇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뭐가 그쵸.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떨어지면 안 사죠. 네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빨리 사야죠. 일단 재고가 많더라도 네네. 재고가 엄청 많아서 나는 안 사고 있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요. 네네. 최저가를 봤죠. 지나왔죠. 네. 그 윗사람한테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너 그때 왜 안 샀어? 네.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재고가 있어도 급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반도체는요. 올라갈 때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급해지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놔야 되니까. 재고가 있더라도 그런 현상이 올해 언젠가 나타날 텐데 마이크론의 이 다짐이 혹시라도 그걸 좀 빠르게 만들어 줄 수 그럴 수도 있을지는 있겠네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빅테크들의 그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빅테크들도 물론 좋고 네. 주가가 올라가지만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얼마나 좋아질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번이었고 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 축소 우려가 좀 덜하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선언을 했다. 저는 되게 당연히 그 인공지능 반도체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HBM이 달릴 거고 네. 그리고 그건 또 비쌀 거고 그걸 잘하는 게 SK 하이닉스니까 그런 논리일 줄 아는 그것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사실 5%예요. HBM이 그쵸, 지금 그쵸. 하이닉스에 차지하는 게. 그러면은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95%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할 만한 조건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김장일 본부장님도 돌리긴 한 것 같다.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돌리긴 한 것 같다. 갖고 계신 분들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여건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너무 안 떨어져서 어떡하나 했는데 좋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자, 실적 발표까지 아까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네, 4월 한 5월 20몇 주 정도 할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한 달 늦게 하니까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좀 네. 늦게 발표하긴 하죠. 그게 달라요. 회계 마감이 1월, 4월 이렇게 7월 이렇게 그다음에 7월, 10월 이런 식으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돼요. 자, 좋습니다. 장혜성 지점장과 함께 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5월 8일에 반포 WM에서 1주년 기념 행사 한다고 하니까 네.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가셔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네. 얼굴도 한번 뵈시고 팬이에요 이거 한번 하시고 네. 핸드크림 받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혜성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